제 아들이 점점 거북이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진 속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입니다. 인간이 거북이로 진화했나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년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특히 그 소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의사들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나타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려 15kg이 넘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한 청년의 사례도 함께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거북이 등껍질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현재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충격적인 사례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소개할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인물은 디디에르 몬탈보입니다. 그는 등에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몬탈보와 그의 가족은 마을에서 떨어진 콜롬비아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몬탈보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의 등에 작은 점과 같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점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은 점점 이상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몬탈보의 등에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등에 생긴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성장하면서 몬탈보의 삶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몬탈보의 자신감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점점 더 커지면서 몬탈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심지어 이 거북이 등껍질은 그의 체중의 2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몬탈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로 인해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을 받으며 점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몬탈보는 매우 슬펐고 왜 자신이 이러는지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어느 부모에게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몬탈보의 어머니는 그녀가 임신 중에 일식을 보았기 때문에 거북이 등껍질이 나타났다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몬탈보가 사는 지역에 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믿음에 따르면 일식은 태양이 빛을 압도하는 순간, 즉 어둠이 빛을 이기는 순간으로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일식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겪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직접 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로 변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믿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지역적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몬탈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디디에르 몬탈보의 어머니는 일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을 걱정한 나머지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2011년 몬탈보는 선천성 색소성 모반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특히 이 질환은 50만 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선천성 색소성 모반을 가진 사람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보고서는 그 비율이 약 6.3%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는 지방종, 신경섬유종, 척추 갈림증,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한 의사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선천성 색소성 모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용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환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성장뿐만 아니라 직업 및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크기의 모반이 몸에 가려진 부위에 있다면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노출된 부위에 큰 모반이 있는 경우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몬탈보가 오랜 기간 겪어온 질병의 이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의사들은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 병이 피부 조직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나 멜라닌 세포의 위치 오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몬탈보의 등에 생긴 거북이 등껍질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통해 몬탈보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몬탈보가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가족이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몬탈보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생 등을 덮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기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몬탈보가 수술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그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몬탈보를 위해 선물과 기부금을 보냈으며 그에 대한 기사가 널리 알려진 후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모금된 기부금 덕분에 몬탈보의 부모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들이 거북이 등껍질의 성장 속도를 늦추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몬탈보의 가족이 여전히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던 중 영국의 한 외과 전문의가 콜롬비아로 찾아와 현지 의료진과 함께 몬탈보의 수술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외과 전문의는 바로 닐 불스트로드 박사로 그는 영국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에서 4건 이상의 선천성 색소성 모반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몬탈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불스트로드 박사는 자신의 경력 동안 이처럼 심각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트로드 박사는 몬탈보의 색소 모반이 지금까지 자신이 본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거북이 등껍질을 형성하는 색소 구조의 크기와 범위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3분의 4에 해당하는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스트로드 박사는 이전에 경험했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모반이 더 평평하고 크기가 작아 치료가 훨씬 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스트로드 박사는 몬탈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불스트로드 박사는 몬탈보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그의 첫 번째 감정 중 하나는 이 거북이 등껍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불스트로드 박사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몇 시간의 긴 수술을 마친 뒤 그는 수술실에서 나와 몬탈보의 가족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불스트로드 박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몬탈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의사들은 몬탈보의 선천성 색소성 모반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몬탈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몬탈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사례가 몇 건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베트남에서 발생한 2가지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등에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청년인 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눕지 못하고 엎드린 자세로만 잠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은 26년 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은 그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결국 빈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빈을 담당한 외과 의사는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등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이는 검은색 덩어리가 있었으며 무게 때문에 몸이 앞으로 굽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의 삼촌은 그가 어릴 때부터 등에 거북이 등껍질이 덮여 있었으며 성장하면서 점점 커져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은 빈이 가진 거북이 등껍질이 사실상 커다란 신경섬유종이며 영양실조 상태였던 그의 체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빈이 가진 신경섬유종이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질환의 초기 증상은 전신에 점처럼 보이는 어두운 색소반이나 점이 나타나는 것이며 진단은 주로 임상 증상과 가족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비내 등에 있던 종양은 매우 위험한 부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항상 1000보다 3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비는 등을 대고 눕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종양이 더 커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학제 협진을 거쳐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후 비내 거북이 등껍질을 제거하는 특수수술이 전문가들에 참여해 진행되었습니다. 종양이 너무 위험할 정도로 혈관이 과다하게 발달해 있었으며 혈관의 크기도 상당했기 때문에 수술 시 과다 출혈 위험이 높아 바로 진행할 수 없었고 먼저 특별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비내 수술을 담당한 한 의사는 이번 수술이 단순히 종양의 크기만이 아니라 마취 과정 자체도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일반적인 자세로 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들은 빈을 앉힌 상태에서 마취를 진행한 후 수술대로 옮겨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의사들은 무려 15kg에 달하는 거북이 등껍질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양이 제거된 부위를 덮기 위해 피부 이식 수술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난 비는 자신의 등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실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26년 만에 정상적인 자세로 누울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후 빈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퇴원했습니다. 빈의 삼촌은 그의 가족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왔으며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한 또 다른 거북이 등껍질 사례는 10세 소녀전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소아과 병원의 부원장 겸 외과 의사는 의료진과 함께 전의 등에 있는 거북이 등껍질 제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를 넘길 정도로 길게 진행되었으며 거북이 등껍질의 지름은 약 22cm에 달했습니다. 수술팀은 6명의 외과 의사, 2명의 마취과 의사, 그리고 다수의 의료 기술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선천성 색소성 모반으로 진단받았으며 그녀의 거북이 등껍질이 단단한 성질을 띠고 있는 점에서 몬탈보 이후 세계에서 2번째로 보고된 사례였습니다. 의료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소녀의 거북이 등껍질은 무려 1.05kg에 달했으며 그녀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출생 당시 그녀의 등에 있던 이상 증상은 귤 크기 정도였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커졌다고 합니다. 등에 있는 구조물이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극도로 자신감을 잃게 되자 부모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친 후 친구들에게 소외당해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거북이 또는 심지어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북이 등껍질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이 더 커질 경우
제거 수술이 훨씬 어렵고 위험해지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여러 차례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단지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후 소녀는 약 14일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검사를 받았으며 거북이 등껍질 제거 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더 이상 거북이 등껍질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후 소녀의 어머니는 여러 인터뷰에 응하며 의사들과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하루빨리 선천성 색소성 모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여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자신의 딸처럼 힘든 삶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선천성 색소성 모반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남아있으며 아직 정확한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북이 등껍질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정보들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